안녕하세요. 수학문제 닫기의 수다쌤입니다. 자이스토리 중학교 1학년 1학기 1차 방정식의 활용 76번부터 보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는데 5개씩 주면 6개가 부족하고 4개씩 주면 3개가 남는다. 학생 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또 이런 문제는요, 학생 수를 x로 두고요, 사탕을 나눠준다면 사탕이 몇 개인지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5개씩 주면 6개가 부족하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럼 5개씩 주면은, 자, 5 곱하기 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사탕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부족하다. 빼기 6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국어인데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런 용어를 접했을 때 이게 헷갈리면요,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6개가 부족한데 이게 무슨 뜻이지 좀 헷갈리면 부족하다의 반이 남는다를 생각해 보세요. 남는다. 둘 중에 하나가 좀 이해가 쉬우면 돼요. 그러니까 5개씩 나눠주면은 5개씩 나눠주면 6개가 남는다. 그럼 5개씩 나눠주고도 6개가 남는구나, 더 있구나 라고, 이게 쉬우면은 이걸 먼저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족하니까 부호가 반대겠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맨 처음에 이해 안 가면 이런 식으로 가시길 바라요. 이게 지금 사탕이에요. 사탕 개수가 이렇게 되고요. 또 이 사탕 개수가 또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냐면 4개씩 주면 3개가 남는다. 4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탕은 같아야 되니까 요거와 요것이 같다 해가지고 방정식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풀면은 4x 넘어가서 빼주면 x, 마이너스 6은 넘어가면 9가 되겠죠. x는 9.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7번이요. 오늘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기념품을 나누어 주는데 7개씩 나누어 주면 4개가 모자라고 5개씩 나누어 주면 10개가 남는다고 한다. 기념품의 개수를 구하라 했습니다. 자, 요거를요, 기념품의 개수를 x 이렇게 쓰면 이게 힘들어져요. 식이 잘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미지수를 선택하는 걸, 어떤 거를 선택하냐가 또 관건인데, 보면은 사람들 있죠. 이렇게 나눠주는 문제는 사람들 있으면 사람을 미지수로 잡는 겁니다. 이렇게. 맨 처음 접하는 사람은 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면은 어떤 걸 잡는 게 좀 편하구다라는 게 좀 보입니다. 그때 사람을 x로 잡으면요, 기념품을 이제 x로 표현을 하는 게 이게 쉽습니다. 사람들을 x로 잡으면 7개씩 나누어주면 4개가 모자라고 했죠. 그럼 이 기념품 개수가요, 기념품 이렇게 수가 어떻습니다? 4x, 7개네요. 자, 7개씩 나눠주니까 7x. 4개가 모자라니까 빼기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5개씩 나누어주면 10개가 남는다. 그럼 5x보다도 10개가 더 많은 거죠. 플러스 10. 근데 기념품 개수는 똑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x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기념품 개수를 구하면 되겠죠. 자, 이 방정식을 풀면요, 5x가 일로 넘어가서 빼주면 2x가 되고요. 마이너스 4x를 넘어서 더해주면 14. x는 7. 이거는 이제 사람수 구한 거고요. 여기서 묻는 건 기념품이니까 다시 7을 집어넣어요.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5, 7은 35 더하기 10이니까 45. 미지수를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을 선택을 해주면 돼요. 미지수 선택하는 걸 좀 예를 들어드리면, 일단 미지수는요, 미지수 선택은요, 작은 수를 선택해주는 게 좋아요. 작은 수. 왜냐면 큰 수를 선택해주면은, 예를 들어 식을 쓰는 중간에 이렇게 분수 형태나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작은 수. 미지수는 가능하면 적게 사용하고요. 다른 것들과 관련이 많은 것들 위주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념품은 크죠. 값이 뭔가가. 이 사람 이렇게 곱해가지고 기념품이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사람을 x로 잡는 게 편한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8번이요. 자, 문항수가 각각 같은, 그랬어요. 각각 같은 수준별 문항을 학생들에게 제시하는데, 중수준의 문제를 각자 2문제씩 풀게 하려고 했더니 7문제가 남았고, 그랬습니다. 2문제씩 할 땐. 하수준의 문제를 3문제씩 풀게 했더니 4문제가 모자랐다. 이때 학생수를 구하라. 보통 이제 학생수를 x로 두면 편하다고 했죠. 이렇게. 미지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은 간단하지만요, 이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게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집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이거 잘 쓰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쉽게 풀리냐, 어렵냐, 이런 게 결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미지수 쓰는 거를 관심 있게 좀 봐두시길 바랍니다.
학생 수를 x라고 하면요. 자, 중수준의 문제요. 두 문제씩 풀게 했더니 7문제가 남았어요. 그럼 문제수가 어떻게 돼요? 2x 플러스 7이 되겠죠. 이게 문제수. 근데 문제수가 이 중문항이나 하문항이나 여기가 같다 그러잖아. 문제수가 같기 때문에 이 문제수 요거 하고요. 하 수준의 문제는요. 3문제씩 풀게 했더니 4문제가 모자랐대요. 3문제씩 풀려고 했더니 4문제가 모자라니까 빼기 4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2x가 1로 넘어가서 빼주면 x 되고요. 마이너스 4가 넘어가면 플러스 돼서 11 이렇게 돼요. 학생 수는 11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9번이요. X 화장품 회사에서는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매장에 들어온 손님에게 모두 화장품 샘플을 나눠준다. 2개씩 나누어주면 20개가 남고요. 3개씩 나누어주면 4개가 모자라게 샘플을 준비했다고 할 때 매장을 방문한 손님이 쏘아 준비한 샘플의 수를 차례대로 구한 것. 자, 어떤 걸 미지수로 잡는다? 자, 사람, 손님이 수, 얘를 X로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샘플 수가 이제 X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가 2개씩 나누어 주면 20개가 남는다 그랬어요. 2x 플러스 20. 자, 이게 샘플 수인데 이게 또 어떤 상황과 같다? 3개씩 나누어 주면 4개가 모자란다. 3x 마이너스 4랑 같다는 거죠. 자, 풀어보면요. 2x로 넘어가서 빼주면 x 되고요. 마이너스 4는 좌변으로 가면 24. 그러니까 x는 24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4를 대입을 하면은 샘플 수 나오겠죠? 2 곱하면 48. 20 더하면 68 이렇게 되겠네요. 28, 4명이 68.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0번이요. 다음은 S중학교에 다니는 도라가 T중학교에 다니는 M홍에게 보낸 전자메일 내용이다 그랬습니다. 도라에 관한 학생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보겠습니다. M홍아, 그간 잘 지냈니? 빅뉴스. 우리 반이 박물관 견학을 가기로 했어. 한 명당 500원씩 거두면 단체 입장료보다 3,000원이 싸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도라에 반 학생수를 X라고 할게요. X. 사람을 X라고 보통 둔다고 그랬죠? 500원씩 거두면 그랬어요. 500X 하면은 자, 단체 입장료보다 3,000원이 싸고 마이너스 3,00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틀리겠네요. 그쵸? 지금 뭐냐면 자, 입장료를 볼게요. 입장료. 국어 좀 잘 봐야 돼요. 입장료가 자, 500원씩 거뒀어요. 그러면은 이 금액이 단체 입장료보다 3,000원이 싸죠.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 3,000원 해준 게 단체 입장료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쓰고 싶으면 단체 입장료 빼기 3,000 이렇게 해준 게 이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장료는요 500x 여기 플러스 3,000원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또 이 입장료가 600원씩 거두면 단체 입장료보다 500원 비싸 그랬어요. 600원씩 거두면 자, 이 단체 입장료 플러스 500 한 게 이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5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부호 조심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헷갈리면 처음이라 다 헷갈려요. 처음은 국어대로 그대로 볼게요. 자, 500원씩 거두면 그래서 끊어요. 자, 이게 면 뭐뭐 하면 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어에서 500원씩 거두면 이렇게 500x 되겠지. 이 금액은 그랬습니다. 입장료보다 입장료 이렇게 쓰죠. 입장료보다 3,000원이 싸다. 빼기 3,0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식을 세울 때는 입장료가 같다는 걸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넘긴 겁니다. 이렇게 넘겨서 플러스 3,000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같은 거니까 이거 풀면 되겠죠? 이거 해볼까요? 암산해볼까요? 이렇게 넘겨요. 넘겨서 500 빼주면은 100x 이렇게 나오고요. 이 마이너스 500은 일로 넘겨요. 플러스 500 되니까 3,500. 그래서 x는 35가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1번에요. 수련회에 가서 학생들에게 방을 배정하려고 한다. 방 한 개에 5명씩 배정하면 4명이 들어갈 방이 없고 6명씩 배정하면 2명만 들어가는 방이 한 개가 생긴다. 이때 방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방이 나왔죠? 우리 이전까지 풀면 학생이 있어요. 학생 수를 보통 미지수로 잡았잖아요. 근데 무조건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전에 문제는 뭐 학생당 몇 개를 갖는다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학생하고 어떤 아까 그 전 문제 비교해 볼게요. 학생하고 어떤 뭐 상품이 있다고 할까요? 학생당 몇 개를 갖는다.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학생 수하고 상품하고 누가 더 많을까요? 학생당 뭐 2개, 3개를 갖는다 그러면은 당연히 상품 수가 많겠죠. 그쵸? 이런 경우에 학생을 미지수로 잡는 겁니다. 얘를 표현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이 문제 보세요. 이 문제는 방에 있고 학생들이 막 배정을 하는 거예요. 방하고 학생 수하고 누가 더 많나요? 이건 학생 수가 많죠? 만약에 방이 뭐 10개가 있는데 5명씩 배정을 하면 학생 수가 50명 되는 거잖아요. 학생 수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 방, 작은 거를 미지수로 잡는 게 쉬운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작은 수를 잡으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방의 개수를 x라고 하고요. 이 x로다가 학생 수를 표현하는 겁니다. 읽어보면 자, 한 개에 5명씩 배정하면 4명이 들어갈 방이 없고 그랬어요. 그럼 학생 수가 어떻게 되나 볼게요. 학생 수 입장에서 보면 한 개에 5명씩 배정해요. 그럼 5, 4, 5가 아니고 5 곱하기 x니까 5x가 되겠죠. 학생이. 근데 4명이 들어갈 방이 없대요. 그러니까 4명의 학생은 방에 못 들어가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보다도 플러스 4만큼 더 많은 겁니다. 학생이. 그쵸? 요거 잘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 자 6명씩 배정하면 2명만 들어가는 방이 1개가 생긴대요. 자 6명씩 배정을 하면 그러면 보세요. 자 6명씩 배정을 하면 방이 자 모든 방에 6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방에서 하나 줄인 거 있죠. x-1개의 방에만 6명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방에는 2명만 들어가는 방이 아니라 2명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학생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예요. 5x 플러스 4와 자, 이거 전개시키면 6x 이거 마이너스 6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렇게. 풀면은 5x 넘어가면은 x가 되고요. 마이너스 4는 좌변 넘어가면 8. 그래서 방의 개수는 8개가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국어적인 표현을 우리 수학적인 수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바꿀 때 미지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글을 정확히 이해해서 식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2번요.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28이고요. 여기가 28이랍니다. 세로의 길이가 20인 땅에 폭이 xm인 직선도로와 폭이 2m인 직선도로를 내었다. 직선도로를 제외한 땅의 넓이가 360일 때 x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넓이가 나머지 넓이가 360이래요. 나머지 지금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인데요. 자, 여기 뭐 전체 넓이에서 뭐 이런 거 빼줘도 돼요. 이렇게 만약에 빼준다면 전체 넓이는 28 곱하기 20 하면 되겠죠? 이 넓이에서 요 사각형 넓이를 빼줍니다. 자, 이 넓이가요. 2 곱하기 28 이렇게 되겠죠? 한번 써볼까 이거? 자, 28 곱하기 20이 전체 넓이에요. 여기서 빼기 2 곱하기 28 자, 이것도 빼주고요. 요쪽 넓이 이렇게 그럼 x 곱하기 20이에요. 이것도 빼줍니다. 자, 빼주면은 문제가 발생해요. 요 가운데 부분 있죠? 여기 이 부분. 요 부분 2번 빼줬어요. 원래는 한 번만 빼줘야 되는데 이렇게 빼줬고 이렇게 2번 빼줬죠? 다시 한 번 더해줘야 돼요. 이 부분 넓이는 여기 2고 x니까 2x 이렇게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 계산한 값이 얼마다? 360.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보통 뭐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제가 다른 거나 가르쳐 드릴게요. 뭐냐면 28.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얘를 볼게요. 이 부분을요. 여기 좀 이렇게 있을 때 위쪽 사각형 있죠? 위쪽 사각형을 그냥 아래쪽에 갖다 붙여요. 여기다 이렇게 갖다 붙여버려요. 빈 공간 안 생기게 갖다 붙이면은 요 2m만큼만 줄어들겠죠? 이 나머지 붙여진 요 길이가 20에서 2m를 뺀 18m가 됩니다. 18m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쪽도 마찬가지, 세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xm만큼 갖다 붙입니다. 이거를 이 오른쪽 사각형을 갖다 붙여버리면은 이 가로 길이가 좀 줄어들겠죠.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 길이가 x만큼 줄어들어서 이 가로 길이가 28-x가 돼요. 이렇게 18 곱하기 28-x가 전체 넓이인 36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은 보통 더 쉬워요. 그러니까 이거 18로 약면 나누면은 이거 20 되겠죠.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x가 이거 28 넘어가면 마이너스 8 되고요. x는 8 이렇게 구해집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3번은 밑변의 길이가 12인 삼각형의 넓이가 48일 때 삼각형의 높이를 구하라. 그림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겠죠. 간단하니까. 밑변이 10이고요. 넓이가 48일 때 높이 x라고 하면요.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되겠죠. 이때 2분의 1을 먼저 해주면 편해요. 둘 중에 짝수가 이거나 짝수가 있으면 2로 먼저 나눠줘요. 2로 나누면 6 되겠죠. 6x는 넓이가 48 이렇게 된 겁니다. x는 8이 되겠죠? 8이고 단위는 센티미터 이렇게 8cm. 다음 보겠습니다. 84번요.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2x 10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을 그림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꽃을 심고 있다. 아직 꽃을 심지 않은 삼각형 모양의 땅의 넓이가 20일 때 x의 값. 이 넓이가 20이래요. 자, x값 구하는 건데 그럼 지금 이 가로 길이를 알 수 있어요. 높이가 10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0 곱하기 요거 곱하기 2분의 1 해준 게 20이 되는 거죠. 10 곱하기 일단 네모라고 할까요? 왜냐면 x가 있어서 10 곱하기 네모 곱하기 2분의 1 해준 게 20. 그러니까 이게 2가 이렇게 약분되면은 5 되겠죠. 5, 4, 20 되겠죠. 네모 값은 4 이렇게 됩니다. 구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x 하고요. 이거 다 더한 거랑 같겠죠. 2x 하고 밑에 x 더하기 4 더하기 3 x 더하기 7 넘기면 x는 7 해서 x값이 구해집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요. 자, 1에 대한 문제예요. 1에 대한 알고리즘 판정 잠깐 보고 갈게요. 자, 1. 자, 일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하루에 하는 일의 양. 이걸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또는 1시간 단위 시간 동안에 뭔가 하는 일의 양. 그리고 전체 일을요, 보통 공배수로 두는 게 편합니다. 또는 1로 둬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문제를 푸시면 좋습니다. 85번 학교 과제를 하는데 영숙이는 8일, 현호는 12일 걸린다. 현호가 혼자 과제를 3일 동안 한 후 둘이 함께 이 과제를 끝냈다. 이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전체 과제의 양을 1이라고 할 때, 1이라고 할 때 현호가 3일 동안 한 과제의 양을 구하시오. 그럼 일단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을 구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자, 영숙이는요 8일 동안 해야 돼요. 그럼 하루에는 1을 8로 나눈 8분의 1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현호는요 12일 걸리죠. 현호는 하루에 12분의 1만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호가 3일 동안 먼저 했죠. 3일 동안 한 과제의 양은 여기 곱하기 3을 해주면 되겠죠. 12분의 3 약분해주면 4분의 1만큼을 먼저 한 거죠. 자, 그리고 과제를 끝내는데 둘이 함께한 기간을 구하라. 자, 그 다음에 현호가 혼자 3일 동안 한 후에, 자, 둘이 함께 과제를 끝냈대요. 그럼 둘이 같이 하게 되면은, 보세요. 하루에 얼마큼씩 할 수 있냐면, 얘는 8분의 1과 12분의 1이니까 같이 하게 되면 이걸 더한 것만큼 하루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더한 것만큼. 자, 여기서 며칠 동안, x일 동안 해서 남은 과제를 다 했죠. 남은 게 얼마냐면, 아까 4분의 1을 했기 때문에 1에서 4분의 1 뺀 4분의 3만큼이 남았죠. 요것만 하면 되는 거죠. 둘이 합쳐서는. 요 방정식을 풀면은 x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방정식을 풀어보면요. 요거 통분해야 되겠네요. 자, 최소공배수, 요거 배수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24가 그 배수죠. 자, 24로 통분해보면 얘는 3 곱하면 24 되니까 얘도 3 곱해서 분자가 3. 이건 2 곱하면 되겠죠? 분자 2. 이렇게. 24분의 5가 돼요. 그럼 x 구하려면 이거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죠, 우변으로. 여기 넘어가면서 곱하기는 역수가 됩니다. 24분의 5가 넘어가면 5분의 24. 이렇게. 4가 약분되면은 6이 되고요. 5분의 36, 18 되겠죠. 답이 5분의 18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6번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언니는 4일, 동생은 6일이 걸린다고 한다. 이 일을 둘이 함께하여 완성할 때 걸리는 시간은? 공배수를 잡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4, 1, 6일 최소 공배수가 12죠. 전체 일을 총량을 12로 보겠습니다. 2로. 그러니까 언니는
보죠. 4일 동안 하니까요.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은요. 12를 4로 나눠서 언니는 하루에 3만큼씩을 할 수 있어요. 자, 동생은 6일이 걸리죠. 그럼 12를 6으로 나누면 동생은 하루에 이만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둘이 함께 해요. 둘이 함께 하면은 언니랑 동생 함께 하면 2랑 3을 더한 하루에 5만큼의 일을 할 수 있겠죠. 5 곱하기 x일 동안 했어요. 전체인데 전체 일의 양은 아까 12로 잡았죠. 12. 그래서 x는 5분의 12가 됩니다. 보기 중에서는 나누면 2.4가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7번이요. 다음은 어떤 작업을 마치는 데 필요한 사람 수와 작업 시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사람 수가 2명이면요. 작업 시간이 30시간 걸리고요. 3명이면 20시간, 4명이면 15시간 이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작업을 마치는 데 필요한 시간이 5시간이 되려면 몇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몇 명이 필요하겠느냐? 자, 이런 문제 제일 중요한 게 한 사람당, 이 한 사람당 할 수 있는 일의 양,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를 x라고 볼게요. 이렇게. 한 사람당 x. 그러면 두 사람이니까 여기 1시간당 2x를 할 수 있고요. 곱하기 시간 30시간을 해주면 총 60x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일의 양을요. 전체 일의 양을 60x라고 보면 되는 거죠. 여기 볼까요? 3명이니까 3x 곱하기 20해도 60x 나오죠? 그쵸? 여기도 4x죠. 4x 곱하기 15해도 60x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랑 5랑 곱해서 60x가 되겠느냐 이거죠. 이 60x를 5로 다 나누면 되겠죠. 5로 나눠보면은 12가 되겠죠. 12x. 여기 12x니까 여기 12명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8번 보겠습니다. 어떤 물통에 A, B 두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가득 채우는 데는 각각 6분, 12분이 걸린다. 그런데 이 물통에 구멍이 나서 가득 채운 물이 모두 빠져나가는데 9분이 걸린다고 한다. 이거 빠져나가는 겁니다. 소라는 이 물통에 구멍이 나 있는지도 모르고 A, B 두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채우고 있을 때 물통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단위는 분이고요. 보면은 좀 6분 걸리고 뭐 12분 걸리고 9분이 걸리죠. 그러니까 요거 3개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좋아요.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법은 제일 큰 숫자 12가 있으면 요거의 배수들을 보세요. 24가 요거 배수 되는데 얘는 안 되죠. 그러면 3배 곱한 36을 봅니다. 요거 배수 되는데 요것도 배수가 되겠죠? 그래서 자 36을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뭘 36으로 선택하냐? 자 물통 있죠? 물의 전체 양을 자 전체 양, 전체 뭐 1로 볼 때는 전체 1의 양. 여기서는 전체 양이라고 할까요? 전체 양을 36으로 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1분당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1분당. 단위 시간 동안. A, B가 있고, 좀 구멍이 났죠? 구멍이 나서 이건 마이너스. 줄어들 거예요. 자, A는 6분이 걸려요. 그럼 1분에 얼마냐 이거죠? 1분에. 6으로 나눕니다. 6으로 나누면 6분의 36, 6이 되겠죠? 자, 얘는 A는 1분에 6만큼씩 채울 수 있고요. B는 12로 나눠요. 12로 나누면 3만큼씩 채울 수 있습니다. 자, 구멍은요, 자, 9분이죠, 9분. 36을 9로 나누면 4. 자, 얘는 근데 줄어드는 거예요, 물이. 마이너스 4,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를 같이 하게 되면요, 같이 하게 되면은 6 더하기 3은 9, 빼기 3, 5. 즉, 세 개를 같이 하면 1분에 5씩 채워질 수가 있는 거야. 1분에 5씩. 그래서 세 개를 같이 하면 총 얼마나 걸리냐면 이 36을 5로 나누면 됩니다. 7.2, 이렇게 7.2 분이 걸립니다. 여기에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9번이요. 두 수도꼭지 A, B를 틀어서 물탱크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각각 12시간, 16시간이 걸린다. 이때 두 수도꼭지를 모두 사용하여 물탱크에 물을 가득 채울 때 걸린 시간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12하고 16이 있죠? 자, 공배수를 좀 보겠습니다. 이거 2배 해주면 32 되는데 32는 이거 배수가 아니고요. 3배 해주면 48. 48이 이거 배수죠? 그래서 48로 볼게요. 전체 양을 48로 보면요. 자, A 보겠습니다. A는 자, 1시간당 얼마큼 할 수 있는지 볼게요. A는 자, 혼자 하면 12시간에 걸려요. 48을 12로 나눕니다. 누르면 4가 되겠죠. 시간당 4를 할 수 있고요. B는 48을 16으로 나누면 3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모두 사용하면요. 시간당 2개 더한 4 더하기 3. 7만큼을 할 수 있습니다. 7 곱하기 시간 이렇게 해준 게 총량인 48 되겠죠. 이렇게. x는 7분의 48 이게 답이 됩니다.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고 했네요. 계산해보면요. 6.9가 나옵니다. 반올림 하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0번 보겠습니다. 어떤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1번 호스로는 32분이 걸리고요. 2번 호스로는 24분이 걸린다고 한다. 9분 동안 1번, 2번 호스 모두로 물을 받다가 2번 호스가 고장이 나서 1번 호스로만 물을 받았다.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1번 호스로 몇 분을 더 받아야 하는지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보면은, 자, 32분, 24분 걸린다고 했어요. 이것도 우리 공배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이거 2배 해주면 64, 64는 요거의 배수가 아니죠. 그래서 3배 해보면 96. 이렇게 했는데, 96이 얘의 배수입니다. 이거 곱하기 4를 해주면 96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요, 전체 양을 96이라고 볼게요. 전체 양을. 자, 1번 호수가 있고 2번 호수가 있죠. 각각 1분당 얼마큼씩 하는지 보겠습니다. 1번 호수는요, 32분이니까요. 96을 32로 나누면 3이 나오죠. 1번 호수는 1분당 3만큼을 채울 수 있고요. 2번 호수는 24로 나누면 아까 이거 4였죠? 4.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9분 동안은요, 9분 동안은 1, 2번 모두로 받았어요. 그러면 9분 동안 한 양을 구해보면, 합치면, 같이 하면 1분의 7만큼을 할 수 있겠죠? 7, 9, 63만큼 일을 한 겁니다. 받았고요. 더하기, 나머지는 이제 1번 호수로만 물을 받죠? 자, x분 동안 받았다고 할게요. x분 시간을. 1번 호수는 3만큼 받기 때문에 3x 이렇게 더해줍니다. 해준 게 전체 양인 96이 되면 됩니다. 이렇게. 3x가 이거 빼주면요. 33이 되겠죠? x는 11. 11분만 더 받으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